네, 국내 증시 장 마감 문 닫기 한 3분 30초 정도 남았습니다. 어떤 종목 공략해야 수익률에 보탬이 될지 프레스티지 전략연구소 한정민 팀장에게 들어보겠습니다. 팀장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특급 공략주 준비하셨다고요? 네, 오늘 추천해드릴 종목은 바로 후성입니다. 이 기업은 불소를 기반으로 한 기초 화합물을 전문적으로 제조, 판매, 영위하는 기업입니다. 동사는 작년 반도체 부품 소재 관련의 핵심인 불화수소 수출 금지를 진행한 일본과 연관되었던 모습이 좀 있었고요. 불소 기반의 화합물을 제조, 판매하는 회사로서 현재 환경 규제로 인하여 더 이상 사업 허가권이 나오지 않은 만큼 주목을 받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우선 동사를 주목해볼 만한 이유는 첫 번째로 올해 생산 능력 증설로 인하여 성장에 대한 기대감을 보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동사의 경우 이전에 전방 산업의 어려움 등으로 인하여 냉매, 무기 불황을 2차 전지 소재 매출 감소 등으로 이렇게 사유로 인해서 매출이 감소하면서 영업이익 또한 좀 감소한 점을 보여주긴 했는데요. 이런 이전에 좀 증설을 진행한 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2차 전지 전해질 생산 능력이 지금 이렇게 중국뿐만이 아니고 다른 데서도 여러 군데에서도 계속적으로 증설이 되어 있는데요. 400톤에서 약 3,800톤 정도까지 증가한 모습들도 좀 보여지고 있고 특수가스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증가하는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 D램만 공급하는 동사가 내드 쪽으로 공급 범위를 확대하면서 추가적인 시너지를 보일 수 있다는 점, 이런 부분들과 2차 전지와 반도체 사업의 업황이 올해 회복을 좀 나올 수 있다는 기대감이 보여진다는 점을 어느 정도 시너지 발판을 삼아서 동사를 좀 주목해볼 만하다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차트 흐름을 좀 보게 된다고 하면은 이 추세가 좀 더 전환되어진다는 그런 기대감이 보일 수 있는데요. 일단 월봉 흐름 좀 보시게 된다고 하면 등락이 좀 크죠. 등락이 지금 지수적으로 크게 반복이 되면서 조정 이후에 반등 나오고 조정 이후에 반등 나오고 이런 식으로 이어갔던 흐름들이 보여졌는데 주봉 흐름을 좀 보시게 된다고 하면 17년도경에 12,000원대까지 올라왔던 동사의 주가가 18년도 때도 12,000원대까지 올라왔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13,650원대까지 크게 상승을 보여주는 모습들이 좀 보여졌었는데요.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 이슈를 기반으로 해서 올라갔던 부분들이 좀 보여질 수 있고, 다만 이제 이런 부분들이 오래 버티지 못하고 조정 흐름들이 크게 보여졌습니다. 이런 조정 흐름들이 좀 크게 보여졌었는데요. 이런 조정 흐름들로 인해서 7,100원대까지 좀 내려왔던 동사의 주가는 다시 반등 기점을 좀 보여주면서 올라가려는 모습들이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추세 전환이 어느 정도 이루어질 수 있다는 기대감이 좀 보여질 수 있고요. 그리고 외인과 기관의 어느 정도 매수세가 꾸준하게 들어와 주면서 또 보험, 투신, 연기금 등 좀 이제 파워펀드까지 이런 매물들이 계속 매수 흐름이 계속 보여줄 수 있는 만큼 이 종목 어느 정도 집중해서 보신다면은 목표가는 10,000원대 보시고 손절가는 8,200원대 보시면서 대응점 잡아가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프레스티지 전략연구소 한정민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1월 29일) 수요일입니다. 국내 증시가 마감이 됐습니다.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영향으로 어제장 나란하게 3% 낙폭을 기록하면서 마감했던 국내 증시인데요. 오늘 다행히 오후장 들어가면서 안정적인 오름세를 보이면서 어제장 하락분을 일부 만회한 오늘 시장입니다. 아무래도 환율도 조금 급등세를 멎이기도 했었고요. 어제 쉬어갔던 IT를 필두로 그동안 눌려 있었던 중국 소비 관련주들이 일제히 반등이 들어오면서 지수의 하단을 지지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수요일의 마감가부터 점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주가 지수가 0.4% 오름세를 보이면서 오늘 시가 부근에서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조금은 아쉽게 음봉으로 전환이 되면서 거래를 마쳤고요. 강보합권 정도입니다. 2,185선까지 올라와 주면서 하루 만에 지수가 반등을 모색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코스닥이 조금 더 탄력이 좋은데요. 0.8% 정도 오름세고요. 670선까지 올라와 주면서 기관과 외국인 쌍끌이 매도에도 불구하고 지수가 탄력을 받으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환시장도 점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후장 들어서 조금은 위로 방향
영향을 틀었네요. 강보합권 정도고요. 1,177원까지 조금은 올라와 주면서 이틀 연속 환율이 좀 올라와 주면서 거래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중국 지수가 2월 2일까지 휴장에 들어가고 있다. 오늘도 거래가 열리지 않았다라는 점 전해드리겠고요. 일본 증시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조금 전 0.17%의 오름세 23,379엔 선에서 거래 마치면서 어제자 하락분을 만회하고 오늘은 상승으로 돌아서면서 거래를 마친 점 점검이 되고 있습니다. 홍콩 증시가 이제 연휴를 끝나고 오늘 처음으로 개장을 했는데요. 아무래도 우한 폐렴의 영향을 오늘 처음으로 받는 거기 때문에 급락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2.6% 내림세고요. 27,221선 지나가면서 저점 부근에서 홍콩 지수가 우한 폐렴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다라는 점 점검이 되고 있습니다. 국내 증시의 마감 분위기 조금 더 점검 들어가겠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부터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어제 비해서는 빨간불이 들어온 종목들이 급격하게 늘어났다라는 점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코스피 시총 상위주들 혼조세를 보이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조금 특징적으로 볼 수가 있는 게 어제장 유일하게 살아남았던 종목들이 삼성 바이오로직스 그리고 현대차인데요. 이 종목들이 오늘은 파란불이 들어오면서 거래를 마쳤다라는 점이 조금 특이점으로 잡히고 있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0.6% 정도 조정을 받으면서 주가가 8거래일 만에 이제 파란불이 들어오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어제 나란하게 쉬어갔던 IT 투톱은 모두 빨간불 들어오면서 하루 만에 반등을 모색하는 모습이고요. 현대차 보합권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모비스는 2.2% 정도 내림세를 보이면서 중가를 형성했습니다. 코스닥 시장으로 이동해서 마감 분위기 조금 더 점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혼조세를 보이면서 거래 마쳤는데요. 가장 눈에 띄는 게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탄력입니다. 6% 가까이 급등하면서 고점까지 시세가 유지되면서 중가 형성했습니다. 56,100원까지 올라와 주는 모습인데요. 램시마가 미국에서 매출이 잘 나오고 있다라는 소식 전해지면서 오늘 탄력이 붙는 모습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HLB가 1.6% 정도 내림세를 보이면서 10만 원 선을 깨고 내려가며 중가를 형성했습니다. 오늘 콘텐츠 주들도 분위기가 괜찮은데요. 스튜디오 드래곤도 역시 급등 나왔습니다. 4%가량 오름세 보이면서 84,800원 나타내면서 하루 만에 시세가 강하게 다시 붙었다라는 점 특징적으로 점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KMW는 보합권까지 조금 내려와 주면서 음봉으로 전환되면서 장중의 상승분은 모두 반납을 하면서 거래 마쳤습니다. 55,600원 나타내면서 중가를 형성했습니다. 이제 오늘 전기차 관련주가 강했기 때문에 한번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점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센트럴모텍 상한가 기록했고 제낙스까지 상한가를 기록하면서 중가를 형성했습니다. 유럽 시장에서 이 테슬라를 중심으로 시장이 활발하게 형성이 되고 있다라는 소식이 오늘 보도가 되면서 전기차 배터리 관련주들로 시세가 강하게 붙은 것으로 해석이 되고 있는데요. 현재 테슬라에 독점적으로 부품을 공급하고 있는 게 바로 센트럴모텍입니다. 오늘 상한가 기록을 했고 52주 신고가 다시 한번 경신해주는 모습 36,700원까지 가격 제한폭을 가득 채워가면서 중가를 형성했습니다. 명성 TNS와 제낙스를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명성 TNS와 제낙스가 2차 전지 관련해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라는 소식이 오늘 들어왔습니다. 제낙스는 상한가 기록했지만 명성 TNS는 장중의 상승분을 모두 반납을 하고 좀 하락으로 방향을 틀면서 거래를 마쳤네요. CIS는 8.1% 급등인데요. 역시 오늘 부품과 관련돼서 특허를 취득했다라는 소식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3,110원까지 올라와 주면서 종가 형성했고 대표적인 2차 전지 관련주 코스모화학도 두 자릿수 급등세를 나타내면서 9,040원까지 올라와 주면서 전반적으로 전기차 배터리 관련주들이 시장 대비해서도 훨씬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점 점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부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전히 우리 시장에 많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주도 점검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폐렴 관련주들이 조금 특징적인 게 어제장은 양시장 합쳐서 총 17개 종목들이 상한가를 기록하면서 거래를 마쳤는데요. 오늘은 많은 종목들이 매도세가 거세지게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가 되면서 급락을 면치 못하고 있었습니다. 진원생명과학 16% 급락이고요. 승일과 깨끗한 나라 우선주도 어제 모두 상한가를 기록하면서 거래를 마쳤던 종목이었는데 두 자릿수세 급락세를 보이면서 거래 마쳤습니다. 여기에 모나리자 국제약품 같은 마스크 관련주들도 그동안 계속해서 시세를 분출했었는데요. 오늘 모나리자 8% 급락입니다. 국제약품까지 7% 급락을 하면서 전반적으로 보건과 백신 관련된 종목들이 급락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점이 점검이 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모든 종목들이 모든 폐렴 관련주들이 급락을 한 건 아닙니다. 이 와중에서도 상승하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 진단키트 관련주, 소독제 관련주들이 오늘 새롭게 좀 시세가 붙는 모습이 보여줬습니다. 진단키트 관련주 PCL 그리고 메가CS, 렛지노믹스 이 세 종목이 어제장 상한가를 기록하면서 마감했던 종목들이었는데 이틀 연속해서 시세가 붙고 있습니다. PCL이 16% 급등, 메가CS도 두 자릿수의 급등세를 보이면서 전반적으로 시세가 연속되는 쪽도 있다라는 점도 특징적으로 점검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우한폐렴 관련주, 소독제 관련주 쪽으로는 창의 에탄올이 두 자릿수 급등세를 보이면서 거래 마쳤습니다. 여기에 유일하게 시세가 연속된 마스크 관련주도 있습니다. 501이라는 종목이 7% 오름세를 보이면서 여전하게 시세가 붙고 있다. 7,690원까지 올라와 주면서 종가를 형성했다라는 점이 점검되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또 특징적으로 같이 엮어볼 수 있는 게 중국 소비 관련주들이 일제히 반등을 주고 있다라는 점인데요. 이 부분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소비 관련주들 어제 모두 다 급락세 10% 넘게 빠지면서 거래 마쳤는데요. 하루 만에 강하게 반등 주고 있습니다. 모두투어, 하나투어 같은 여행, 관광 쪽으로도 강하게 다시금 시세가 붙는 모습이고요. 진에어, 제주항공, 항공 쪽으로도 다시금 시세 붙고 있습니다. 여기에 중국 유통 관련주까지 점검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요, FNF가 어제 16% 급락하면서 거래 마쳤는데요. 하루 만에 반등 주는 모습, 하지만 음봉으로 전환됐다라는 점이 조금 아쉽게 거래 마쳤습니다. 어제 SM, YG엔터, JYP까지 모두 엔터 3사가 모두 급락하면서 거래 마쳤는데요. 이 부분까지 다시금 올라오고 있다. 2%대, 4%대 오름세를 보이면서 거래 마쳤다라는 점 특징적으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장품까지 함께 점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다시금 시세가 붙고 있는데요. 토니모리 같은 종목들 1% 가까운 오름세, 그리고 아모레퍼시픽이 4.1%까지 급등하면서 하루 만에 반등을 모색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은 아모레퍼시픽 20만 2,500원 선 나타내면서 종가를 형성했고요. LG생활건강도 굉장히 강합니다. 3.4% 오름세 120만 9,600원까지 올라와 주면서 대형 화장품주들이 대형주를 감안했을 때도 강하게 튀어오르고 있다라는 점이 특징적으로 점검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실적 발표 기업들을 점검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제 본격적으로 어닝 시즌에 들어와 있습니다. 오늘 많은 종목들이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점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실적 발표한 기업들입니다. 일단 잘 나온 쪽부터 점검을 해드리면 더존비즈온과 현대제철이 오후에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실적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더존비즈온은 역대 최대 매출을 기록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1%대 오름세를 보이면서 거래 마쳤는데요. 하지만 장중 상승분은 많이 탄력이 줄어들었다, 음봉으로 전환됐다라는 점은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89,600원 나타내면서 종가 형성했고요. 현대제철이 한 2시, 3시 부근에 실적을 발표했는데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전년 대비해서도 영업이익이 대폭으로 늘어났다라고 밝혔지만 오늘 외국인들이 오늘 굉장히 많이 팔고 있고요. 매도세가 집중되면서 외국인들의 매도세에 집중되면서 현대제철은 2% 정도 오름세를 보이면서 거래 마쳤습니다. 삼성전기 1.1% 오름세를 보였고요. 삼성전기는 실적이 잘 나오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앞으로 시장이 개선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여전히 오름세 보이고 있습니다. LG이노텍과 메리츠종금증권도 오늘 앞으로 조금 있다가 실적을 발표할 예정이다라는 점까지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LG이노텍은 실적 잘 나올 것이다 전망이 되고 있고요. 애플이 간밤에 이제 사상 최고의 실적을 발표했기 때문에 역시 여기에 수혜를 받을 것이다라고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52주 신고가를 기록한 종목이고요. 4.2%까지 급등하면서 15만 8천 원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이제 목요일과 금요일 실적을 발표할 기업들까지 시세만 점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1월 30일입니다. 네이버와 삼성 SDI가 실적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네이버가 0.8%, 삼성 SDI까지 0.7% 오름세를 보이면서 전반적으로 실적이 그래도 잘 나올 것이다라고 좀 예상이 돼 있는 기업입니다. 이제 1월 31일 금요일에는 어떤 종목들이 실적을 발표할지 역시 정리를 좀 해봤었는데요.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종목들이 1월 31일 금요일에 이제 한 주를 마무리하면서 실적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SK하이닉스도 실적을 발표할 예정이고요. SK이노베이션도 역시 지난 4분기 잠정 실적을 발표할 예정인데 증권사에서는 실적이 잘 나오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전망이 되고 있고 아직 석유 업황이 개선될 것이면 멀었다라고 평가가 되면서 오늘 SK이노베이션은 52주 신저가를 기록한 종목입니다. 12만 5천 원까지 밀려 내려가면서 거래 마쳤고요. LG 디스플레이, 포스코 인터내셔널, S-오일까지도 금요일에 실적을 발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실적 발표 중에서 많이 시선이 쏠려 있는 게 호텔신라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동안 중국 소비 관련주들 폐활점 영향 때문에 많이 빠졌었는데 호텔신라는 그래도 실적이 잘 나올 것이다라고 전망이 되고 있지만 어떻게 될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3% 가까운 오름세 보이면서 89,500원 보이면서 종가 형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내 증시의 수급 상황까지 점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가보시죠.
코스피 시장입니다. 외국인들이 그래도 막판에 매수로 전환되면서 거래 마쳤습니다. 1,007억 원 매수하는 모습이고요. 기관은 5천억 원 가까이 팔아내면서 거래 마칩니다. 코스닥 시장 이동해 보시죠. 기관과 외국인들이 이틀 연속 쌍끌이 매도하며 거래 마칩니다. 외국인이 500억 원 가까이 팔아내는 모습이고요. 개인 홀로 그 물량을 담으면서 거래 마무리 지었습니다. 네, 이렇게 수요일의 마감 상황 자세하게 정리해드렸습니다.